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역행자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청이라는 전 유튜버이자 지금은 여러 개의 사업을 하며 큰 부자가 된 30대 남자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큰 구독자를 얻으며 유명세를 얻으셨습니다. 책을 읽기 전부터 추천 동영상에 이미 이분의 책에 대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책 리뷰와 함께 제가 느끼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고 난 직후에 이미 나는 성공했다 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짓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성취에 대한 휘발성을 지닌 기분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고 허망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비만인 사람이 PT 몇 번을 받는다고 인생에서 일시적으로 만족스러운 몸 상태를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피부과에서 비싼 돈을 들여 시술을 받는다고 그 사람의 피부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매번 비싼 돈을 들여서 피부과에 가야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성공과 결과의 탁월성은 유지어터가 꾸준히 자기 몸을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평생 동안 노력하는 근면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릿과 같이 추상적 정신 및 자기 암시를 통한 성공의 길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책을 본 이유는 자기계발서에서 이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왼쪽과 같이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리뷰와 광고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기다 아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분의 책이 사기든 아니든 어느 플랫폼, 어느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위치와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에 응당하는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기에 최상위권을 차지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읽게 됐습니다. 책의 큰 부분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자의식 과잉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지속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기존의 아싸 인생에서 인생으로서의 변모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거울도 보기 싫어, 이런 패배주의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패배주의와 가까운 자기 혐오라는 자의식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실패에 익숙한 자기의 자의식을 깨부순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단한 거고요. 일반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이 대단히 적은 국내에서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는 거에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을 진행하는 전략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무릎팍도사라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게스트로 안철수 씨가 나왔는데, 당시 남들이 봤을 때 와 하는 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미리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놨다고, 그걸 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해두면 나는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을 새서 그것을 준비해 간다고 말했던 부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인데, 저도 최근에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매일 2시간의 독서, 글쓰기의 반복을 이의법칙이라는 용어로 글쓴이가 소개합니다. 이 법칙을 지키는데 하루의 시간의 소비를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보내더라도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지고 변화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저자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문사설을 꼭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기사가 아닌 사설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 귀로 듣고 반대 귀로 흘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문의 사설이 되게 난잡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정돈되어 있는 글이죠. 매일 읽을 수 있는 신선한 글로서는 굉장히 품질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자라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온갖 인스턴트 정보들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띈 통계 자료가 같이 있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청년들에게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했는데요. 글쓰기가 굉장한 무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는 곧 일반적으로 사회에 만연해져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시대의식을 깨부수고 창의성 있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저자는 산책도 권유합니다. 가벼운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하며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의 유명한 기업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빌 게이츠는 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산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고,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또한 주기적으로 아주 조용한 휴양지로 가서 본인만의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산책을 할 때 새로운 길을 통해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떠올랐는데, 이 런던의 택시 운전사 이야기는 본책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복잡한 도심의 골목길을 가보고 그 복잡한 지도가 내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택시 운전사의 IQ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중에 2호라는 채널이 있는데, 지난달에 27년차 시니어 개발자의 인터뷰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 해본 걸 하거나 싫어하는 걸 다시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길을 걸으라는 저자의 말이 새로운 경험을 통한 인간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책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직접 읽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인 성경, 바이블은 누구의 귀에는 소귀의 경읽기이지만 누구에게는 평생에 걸친 큰 보물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이 읽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리트윗한 글의 리뷰가 적어도 책의 한 권을 통째로 집필한 사람의 생각의 두께보다는 얇기 때문에 책의 리뷰는 책을 읽고 나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행자라는 책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